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손절매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조금 미국과 한국은 좀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지금 조선주 앞으로 정말 주도주로 나올 만큼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펀더멘탈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생각했던 뭐 잘 갈 거라고 기대했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것들은 뭐 지난 한 달간 보면은 사실 횡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순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중소형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냐, 예. 아니면 다시 대형주의 시대가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저는 포트폴리오는 쉽게 변화시키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사회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게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갖고 계시고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답답하죠. 그렇죠. 옆에서는 정말 쭉쭉 오늘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세우메디칼이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10%가 올라가고 OCI도 5% 올라가고 뭐 하니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정말 그렇게 막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할 때 물고기 쫓아다니면 고기가 무나요? 그냥 쭉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많은 주린이분들이 저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게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있을 테니까 이런 대형주는 견디시면 올라옵니다. 순환매가 돕니다. 근데 중소형주는 트레이딩에 좀 능하시고 주린이분들이 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주식도 하셨고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손절매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소형주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장세는 결국 저는 이런 장세예요. 주린이 분들이 샀었던 대형주는 지금 현재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전업 투자를 하시든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뭔가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를 갖고 트레이딩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랫배 힘 딱 주시고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것처럼 주식도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진득하니 앉아서? 예, 진득하니 앉아서 하시면 저는 뭐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 왜 주식을 여유자금 갖고 장기 투자하라는지 바로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장기 투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1, 2개월에 쇼 붙이겠다, 제가 뭐 속된 말로 쇼 붙이겠다고 장기 투자하시는 처음에 생각하신 거 아니잖아요. 2, 3년, 4, 5년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안 오르더라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뭐 호재나 악재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일반인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이제 5월달 공매도 재개잖아요. 이게 다시 시장을 거꾸라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일부에서는 이게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 끌어당기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이 공매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면 파십시오. 지금 당장. 그만큼 약점이 있다는 거고 버블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게임스톱인가요? 그걸 얘기하는데 공매도에 그러니까 게임스톱 전에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어요.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가 다 손들고 나가버렸다. 그렇죠. 그때 엄청 손해봤다. 엄청 손해봤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스톱을 보실 게 아니라 테슬라를 보셔야 돼요. 결국 공매도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항 속의 맥이다.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공매도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결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 공매도가 두려워서 할 거면 뭐 별로 안 좋은 주식이죠. 그런 건.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제 경제 지표들이 미국에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6.5% 뭐 이렇게 3개월 만에 상향하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2.2조 달러의 어떤 인프라 그 정책 자금을 또 푸니까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어떤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조금 미국과 한국은 좀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우려시되는 것은 미국이 금리가 들썩일 때마다 한국은 더 크게 들썩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6%대, 미국이 6%대 성장하시면 여러분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지금 좀 전에 저도 대기실에서 보니까 1분기 중국이 18% 경제 성장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코끼리가 하늘을 나른 겁니다. 그 표현이 맞을 겁니다. 코끼리가 하늘을 나르는 표현이에요. 이건 어마무시한 건데, 이건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만의 지금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에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그런 경제 구조는 오바마 때 바뀌었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으로 이미 다 미국으로 불려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잘 돌아가면 그것을 생산하는 중국이 돌아가고 거기에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그런 깨져버린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는 거와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경기부양책에 대한 것들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들이 좀 덜 들썩이는 게 이미 그러한 구조는 깨져버렸다. 저는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좋으면 뭐 신흥국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좋아질 것은 보이지만 특정 섹터를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글쎄요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긴 우리가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전기차 서울시에서 예.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예. 지금 국내차 현대차에서 예. 이 생산이 반도체 부족으로 이게 뭐 차질이 중지됐죠. 빚어지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이 보조금을 다 테슬라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는 뉴스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예. 근데 그건 좀 우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거죠. 미국도 자기네 돈을 푸니까 자기네 기업이 그걸 다 가져가기를 바라는 기본 바탕은 깔려 있겠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을 신경 쓸 때가 아니고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서울 시내를 가고 있는데 시내버스 710번입니다. 저 번호도 뭐 말씀드린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710번 버스가 BYD 버스더라고요. 중국. 중국 버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이 될 정도면 나름대로 내구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됐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좀 섬찟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뭐 배터리 뭐 그게 결국 K 배터리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BYD 진해 배터리가 들어가 있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이 어마무시하다. 아, 좀 그렇게 좀 섬찟했습니다. 네. 하여튼 요런 그 좀 혼란스러운 그 좀 지지부진한 이 장에서 요즘 그 전문가분들이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가 됐든 뭐 네. 바이오가 됐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이번에 새로 떠오르게 될 게 이제 건설, 그다음에 네. 화학, 그다음에 네. 철강. 네. 건설, 화학, 철강, 건설, 철강, 조선. 네. 조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조선주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조선주 앞으로 정말 주도주로 나올 만큼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어떤 펀더멘탈이 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공부하실 때 업종별로 다른 재무제표를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조선주에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주다. 조선주 같은 경우 수주 업종이죠. 수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조선회사에 물건을 줄 때 우리 배를 이렇게 만들어 다오. 수에즈 운하급 뭐 아니면 뭐 어디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벌크선 우리가 뭐 원양 어선에 저 심해에서 원유를 추출해야 되는 거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럼 배를 이제 처음에 딱 이렇게 들어오면 그 배를 이제 설계를 해야죠. 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주를 주고 이제 원자재 발주를 주고 원자재가 오면 이제 블록형으로 쌓죠. 그렇게 해서 배를 인도하는 게 지금 컨테이너선은 한 6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특별히 이게 설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유선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이 그러면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요게 서브프라임 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요 돈을 3번에 나눠줬어요. 선수금 30%, 중도금, 니네 원자재 하니까 인도하면 30%. 근데 이거에 6번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은 10%씩 주고요. 4번이구나. 5번이구나. 4번을 10%씩 주고요. 나머지를 인도할 때 줍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초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내는데 재료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없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회사채는 언제 상환되느냐? 마지막 인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조선주가 왜 기였냐라고 한다면, 왜 적자였냐면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들을 그렇게 난리 들 때 조선회사들이 배를 한쪽도 수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언제까지 가죠? 2년이 가죠. 그렇죠. 근데 18년부터 이게 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업종들은 이제부터 적자가 흑자로 전환됩니다. 근데 수주는 벌써 18년부터 수주 소식이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배를 인도하면서 50%씩 돈이 팍팍팍 들어오고 이제부터 선박 수주가 탁착착 들어온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2011년에 벌써 지지난주에 현대중공 같은 경우,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 5척 수주를 받았는데 이거 언제 재무제표에 반영될까요? 내년, 내후년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조선주를 재무제표를 좀 물론 이제 저가 수주라는 좀 논란도 있습니다. 저가 수주라는 근데 고정비성 기업 그러니까 직원이 2만 명인데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 2만 명 월급 줄 것을 커버하고 나서도 이익이 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선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라면 드라마틱한 또 이것도 주가 움직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마침 또 한국조선해양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이번 1분기에 네. 한국조선사들이 전 세계 물량의 그 절반? 네. 네, 절반을 싹쓸이 했다. 이게 네. 이제 아주 화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중국의 저가 경쟁에 밀려서 밀렸죠. 예. 예, 조선주는 사양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수혜주발 일본 배에 대한 어떤 문제, 아. 중국 배가 또 만든 지 2년 만에 폐선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컨테이너선이 부족한데 지금 HMM 올라가는 주가 흐름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HMM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게 가능한 게 지금 여러분들 컨테이너 지수만 보시죠. 그다음에 BDI 지수 보시고 현재 여러분들 컨테이너 빌리는 가격 지수 보셨나요? 컨테이너 빌리는 가격이 작년 이맘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800만 원이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노동자, 지금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의 그 사고가 났을 때 배 움직이는 위성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미국 앞바다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찾아보세요. 미국 앞바다에 배들이 일주일째 서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하역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컨테이너 부족하죠. 배가 부족하죠. 그럼 찍어내야 돼요. 이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게 컨테이너는 뭐 2만 TU, 12,000 TU 이런 것들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것들, 지금 수주에 대한 것들은 걱정 없다. 또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라면 유럽이 내년서부터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 탄소 배출세인가요? 때문에 네, 예, 탄소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여튼 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시장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최근까지 가장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물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아, 그 다음에 예. 이제 떨어지니까 네. 이제 또 이거 내가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건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하는데. 예. 근데 더군다나 지금 전망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또 슬슬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네.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저는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 수주 모멘텀이 이익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분기 실적보다는 미래 수익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미래 수익을 봐야 되는 건 조선. 지금 당장 실적은 좋아지지만 경쟁이 격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 만족하지 못해야 될 것은 2차 전지. 반대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향후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익이 갇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익이 열려 있다. 네. 그런 분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우리가 사실 실적 발표할 때 지금의 그 나온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의 어떤 전망치 이거에 그렇죠. 대한 그게 상당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6개월을 선행한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지금 2분기, 3분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1분기를 여러분들이 왜 딴 때와 다르게 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EPS가 낮은 상태에서 PR이 높은 건데 EPS가 올라왔냐 지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답보 상태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네. 한국조선해양, 네. 그 다음에 삼성, 삼성, 예, 중공업이죠. 예,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중공업. 예. 이게 다 주가가 또 같은 흐름으로 봐야 같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 좀 더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건 미포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작으니까요. 작고 컨테이너를 지금 찍어내고 있으니까 벌크선 같은 경우 돈 안 되지만 컨테이너는 돈이 좀 되거든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게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가장 캐시카우는 미포조선입니다.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댓글창에서도 보니까 삼성중공업에 물리신 분 같은데 예.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예. 이거 뭐 말씀하신 거겠죠? 예, 삼성중공업 작년 이맘때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3,500원이었어요. 액면가를 하회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 좀 오르는 건데 어쨌든 희망을 가지시고 버텨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럼 우리가 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넉넉고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장기 투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전망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하다. 네. 이제 현재 판단하고 이제 보유로 간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후 자료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재무제표를 일단 보는 것들은 이거는 뭐 필수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뉴스플로우를 꼭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 만약에 지금 삼성중공업 배가 또 수혜지 운하에서 또 안 가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폭락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땐 손절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손절매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예요. 가치가 훼손됐을 때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그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던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 이 폭이 작아요. 근데 가치가 훼손됐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을 하는데 배가 안 팔리면 팔 거야. 정말 막연한 얘기거든요. 배가 안 팔렸을 때는 이미 주가는 바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선주 현재로서는 새로운 주도주로 나설만 하다라고 네, 평가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렇죠. 네, 펀더멘탈이. 그러나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일단 장기 보유로 네. 가져갈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 만한 어떤 실적 발표 후에 좀 하락할까요? 저는 그런 모멘텀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받으면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주식들은 과감히 사셔도 되는 시점이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사게 되면 조정의 하락의 시초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달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난다라고 어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조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시고요. 근데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물타기를 얘기한 투자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피라미딩 오히려 높을 때 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히려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네. 그걸 확인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게 낫다. 좀 비싸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꼭 바닥에 산다? 바닥은 지나고 나야 그게 바닥인지 알지 바닥은 진행 중일 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혹시 좀 장기적으로 좀 네. 안전하게 이렇게 좀 오래 가져갈 만한 네. 괜찮게 보시는 종목이나 섹터의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앞서 SK, LG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견그룹단에 지금 여러분 다 하시는 주식 말고요. 다 하는 주식들은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엊그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SNS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가는 세탁소의 할머니가 6개월째 카카오를 보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물론 얘기가 여러분들 정말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인데 누구나 다 아는 카카오보다는 지금 현재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SK, LG, 현대차, 포스코그룹, KT그룹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잘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게 남들 카카오에 10만 원대, 20만 원대 못 샀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이번엔 되실 수 있지 않겠는가. 1년 후에.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아주 시원하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셔서 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좀 잘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주셔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주식 얘기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종목을 안 찍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종목이라는 것은 찍어드린다고 되는 문제는 분명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짜릿함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